예,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 이렇게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하고 지금하고는 또 확연히 다르니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워낙 이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니까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연초에 봐왔었던 장세하고 약간 좀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좀 탄력이 좀 약해지고 미국 쪽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초에는 이머징 마켓이 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다시 미국 쪽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사스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5개월이 걸렸고 고점 대비 20%나 하락하고 이랬다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코스피가 지금 1월 20일 이후에 내림폭이 한 6.9% 이렇게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빠진 것까지 합하면 한 8% 정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10% 정도 안팎으로 가면은 단기 바닥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다른 바이러스 또 얘기들을 이렇게 겹쳐서 평균치를 내보면 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쪽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불확실성 그 자체로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산 시장이 어떤 점이 변화가 돼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펀더멘털 훼손이 정말 없을까, 이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본 게 CRB 인덱스 보면서 이머징 마켓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고 봤었던 것이 CRB 인덱스인데, 그것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1월 초에 나타났었던 상승폭, 그러니까 빨간 선 저 위쪽이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와서 봤었던 그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빨간 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분기점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진짜 더 강해지는 것이고 꺾이면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꺾여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 내림폭이 상당한 것이 우리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은 작년 8월 정도 상승폭을 다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품 선물로 보면요. 그래서 저런 상품 선물 쪽이 뜻하는 것이 우리가 1월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이머징 마켓의 시그널이자 또 이 상품하고 연동이 되는 이머징 마켓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펀더멘털 훼손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통계치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번 영향은 2월이나 3월 가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봐야지만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강 나타나는 것이 중국의 성장률이 1점 몇 퍼센트 포인트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만 따져보면 1점 몇 퍼센트 포인트라서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이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5, 6% 왔다 갔다 하다가 1.5% 포인트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성장률 중에서 20% 정도가 날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향은 저도 상승 쪽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펀더멘털 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다. 그리고 저 근거 자료로 CRB 인덱스가 저렇게 크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저것이 다시 박스권, 그러니까 상하단 파랗고 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었을 때 저 빨간 선에 갔듯이 이제 파란 선까지 왔기 때문에 좀 약간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해외 선물 쪽에서 보면은 미국 쪽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죠. 내린 것도 없는데 오늘 반등 때 같이 해외 선물 쪽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FOMC 회의 쪽에서 나온 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는 그것에 대한 재료는 거의 반영이 안 됐는데 향후에는 그것이 반영이 될 그럴 재료들은 없을까.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한 부양 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신고가 핵심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 악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은 못했지만 사실 그 재료들이 좀 잠복해 있으면서 그동안의 상대적 강세를 좀 미국 쪽에서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재료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역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미국 쪽도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자료 찾아보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CRB 인덱스도 보여주셨고 저희도 또 이번 사태 이후에 경기 선행 지표들이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한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 앞판에 미국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뭐 FMC에서도 사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 여전히 별명으로 미니 양적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사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사스 때도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온 데 있어서 금리 인하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물론 중국 쪽에서는 그때 안 나오고 미국 쪽하고 한국 쪽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스하고 비슷하게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금리 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CME 패드워치 툴의 이제 금리 변화 같은 거, 목표 금리 확률 추이 이거를 제가 이 표를 봤었던 게 아마 작년 12월 FOMC 회의 때 즈음에서 이 시간에 봤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다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래프다. 그런데 그 얘기가 틀려버렸습니다.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때 좀 입바른 소리를 한 것 같이 돼버렸는데 결국에 12월 FOMC 회의 목표금리 확률 추이 저 자체를 보면은 위에서 제일 꼭대기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저 보라색이 동결 확률이거든요. 네. 거의 뭐 51% 정도 이 사태 이전에 51% 정도 기록하던 것이 지금 10%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떨어지고 있는 녹색 선이 한 번의 금리 인하 25bp 인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이 50bp 인하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아래쪽 파란색이 또 치고 올라오죠. 저거는 75bp이기 때문에 세 번의 금리 인하거든요. 그래서 12월 FOMC 회의 때 세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면 20% 가까이 19.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번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0.9% 정도 됐었거든요, 확률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높은 확률은 50bp 인하 확률이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또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이 확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번 일 이전에는 거의 뭐 동결로 연말까지도 동결로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또 FOMC 회의 때 FRB가 큰 스탠스의 변화는 없었지만 향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저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본다면은 사스 때와 비슷한 그런 해결책을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재무부 쪽에서 자금 계획 2분기 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2분기 때 자금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자산 시장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머징 마켓 초반에 말씀드린 거 이머징 마켓은 좀 안 좋아졌고 거기 덩달아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긴 어줍지 않게 미국은 갑자기 이쪽은 안 좋아졌는데 미국 쪽은 좋아지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네.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해서 미국 쪽이 다시 좋아지고 이머징 마켓 쪽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구도가 이런 점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앞에서 봤던 표와 연동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국인이 주식 팔고 채권 사고 약간 이런 흐름들이 좀 강해진 게 그리고 이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속도가 가팔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국 채권 시장 자체가 지금 변화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장단기 채권 수익률 흐름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났었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 휙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게 워낙에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물 단기 수익률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저것도 뒤집어지면 이제 금리 역전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그래서 까맣게 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던 지난 7, 8월하고 비교하려고 저렇게 까맣게 박스권으로 만들었는데 네. 저 때보다 지금 빨간색 단기물은 훨씬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푸른색은 약간 좀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저것을 가지고 역전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저걸 또 안 좋게 무슨 침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일 때문에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이 저렇게 채권 수익률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런 까만 박스권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저런 모습이 저는 그때 수급 쪽에서 좀 이유를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렇게 까만 박스권이 만약에 실제로 침체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 지표들 작년 말까지 좋아지던 그런 지표들하고 이 연관성이 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저런 역전 현상이 이번에 또 다시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중국 때문에 또 침체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공급에 관련돼서 미국 채권이 랠리를 또 한 번 시작하고 있다. 사실 저 빨간색 선이 저렇게 툭 떨어지기 전에 아래쪽에서 FRB는 미국 국채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FRB는 또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게 된다면은 더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FOMC 회의에서 언급했었던 4월까지 레포 시장 계속 개입하겠다라는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입찰 계획이 나온 거가 4월까지거든요, 딱. 네. 그리고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2분기 자금 계획이 나오고 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입찰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더 잡히겠지만 저렇게 빨간색 선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저 상황 속에서 단기물이 그렇게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수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불안했었던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번 사태 때문에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냥 엉겹결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 채권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더 안정적이 되버렸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채권은 랠리를 보이고 미국 채권 시장은 안정권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미국 자산 시장은 강세를 또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안 좋아진다는 것은 저는 그때 이게 약달러 반전의 시그널로 미국 채권 쪽 이번 2분기 스케줄이 나올 때 약달러 반전의 스케줄 쪽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것이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약달러 반전보다도 지금 달러 흐름은 계속 2분기까지도 흘러가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상대적인 강세보다는 상대적인 좀 약세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듣다 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이머징 마켓이 그래도 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그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뭐 선행 지표도 반등하고 있고 약달러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나 아니면 뭐 선물이나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이머징이 온기를 얻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 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역시 미국 중심으로 한 상승과 이머징들의 양극화 좀 이런 걸 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다 뒤집어진 거죠. 네. 연초에 모든 상황들 흘러가던 것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든 게 틀려지고 자산 시장이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지표가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한 2, 3월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는 미국의 자산 시장 흐름의 변화 입찰 스케줄 이런 것들 연관시켜서 좀 해석을 해보면서 상대적 강세가 다시 재진입하려면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좀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긍정적이고 이번 악재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중국 쪽이나 이머징 마켓 경제 지표의 악영향이 좀 제한적이야지만 다시 상대적인 강세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2, 3월까지 좀 지켜볼 자료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모습 보이기 힘들 것 같다. 미국 시장은 좋고 이머징 마켓 좀 불리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설 연휴 직전까지는 대표님과 인사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가 생기면서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내용들을 전하고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